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교나 병원에서 선명상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월에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는 국내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해 선명상의 대대적인 보급과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포교 전략과 승려 교육 혁신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정치와 사회와 관련해선 폭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29개 종단들의 모임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어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단협회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과 중도로 평화와 화합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계 환경운동이 올해도 활발히 전개될 전망입니다. 푸른뱀의 해를 맞아 준비한 뱀의 전설이 깃든 절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청평사를 찾아온 당나라 공주에 관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37대 집행부의 후반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과 관련해 교육과 복지 현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4월에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는 국내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해 국민의 삶에 선명상이 자리 잡도록 대대적인 보급과 확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조계종단의 새해 첫 번째 정책과제로 제시된 선명상이 정부와의 협의 속에 교실과 병원 등에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원사 4층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선명상이 교육, 복지 현장에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계와의 협의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선명상을 통해 각자의 마음과 감정을 챙겨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질의에 진우 스님은 실질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며 복지 측면에서도 외과, 약물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치료의 경우 선명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나 복지부와 이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치원,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 동안 열렸던 국제 선명상 대회는 오는 4월 추진되는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에 개최돼 국내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하게 됩니다. 전국 권역별 주요 사찰에서 선명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등이 추진되며 선명상을 국민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상당한 그러한 축제 내지는 박람회 그리고 이제 이런 대법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우 스님은 선명상 보급 중추 역할을 하게 될 안암동 중앙선명상센터가 올해 건물 구조에 대한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운영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안암동에 건립되는 중앙선명상센터는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하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명상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으로 대중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맞이한 새해.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5분의 정적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선명상 국민운동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토끼 관리도 중요하다며 30년 만에 이뤄지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3원 통합에 따른 포교 전략과 승려교육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국내의 불안한 정치, 사회 상황과 관련해 양심을 강조하며 폭력이 반복되면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조계종단의 가장 큰 변화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산됐던 사무원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편은 조직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법은 총무원장이 직접 챙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0년 만에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시행합니다. 이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현재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시행하여 신도들의 신심을 정장하고 승가 교육 체계를 현대화하여 역동적인 불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포교가 결국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봤습니다.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포교 조직을 재편하고 불교의 문턱을 낮춰 젊고 힙한 불교의 기조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로 만들고 세계적 축제인 연등회에는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동참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전국 강원과 중앙 승가대, 동국대 등으로 분산된 승려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종단은 결국은 포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교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불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산토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토끼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축해서 종책 사업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 진행 상황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국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 국가유산청과 경주시의 입불 모의 실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험이 완료되면 마애 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발표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희망의 서원을 세우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가 사회적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겠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신설되는 조계종 연구소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계엄과 탄핵, 이후 폭력 사태까지 일련의 일들을 두고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 심리에 의해서 서로가 또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또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종단은 삼원 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불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을사년 신년 할애법회를 통해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지혜를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선영상과 중도의 길로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화합을 실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을사년 새해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 지도자 신년 할애법회.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 속에 부처님을 향해 모은 두 손과 축원은 더욱 간절해 보였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국민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용창 남북 평화 통일 국민화. 한국불교 종단협회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화합을 위해 선명상과 자비실천 중도를 새해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이 우선입니다. 바로 선명상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란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올바른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중도의 길,
즉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화합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신년 할애법회는 더욱 간절하게 국난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모두가 본분에 충실하면 내면의 평화가 씨앗이 되어 사회의 긴장과 불안, 갈등과 대립은 저절로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심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오니 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가 평안해지고 국민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불교계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힘써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 앞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중도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불교계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지도자들은 대학생 불교연합회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리를 함께한 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할애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선 명상과 중도로 내면의 평화가 사회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3월 26일부터 닷새 동안 임시회를 열고 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호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3회 임시회 일정과 논의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정기회에서 이월된 스님들의 품계와 종단의 위계에 관한 법계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개정안은 정훈 스님 외 9명의 스님들이 발의한 것으로 종단 내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법계의 심사에 비구니 스님을 심사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또 제12대 호계원장 보광 스님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호계원장 선출 안건을 다룹니다. 재심 호계위원 대원, 원명, 대호 스님과 초심 호계위원 양관, 법진 스님의 각각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위원들의 선출 안건도 함께 논의합니다. 연석회의는 또 2027년에 예정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이 종교적 편향성을 띠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종단 측 대응 방안을 종회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불교 기후행동이 탈성장을 향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은 어제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과 이 시대에 필요한 헌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불교 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스님은 모든 생태계는 연결돼 있다며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본적 변화만이 기후위기를 끝내거나 인류의 생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위기에 소외된 사람도 소외된 비인간도 존재도 없이 온 생명과 공존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불교 기후행동은 앞으로 더 많은 불자와 불교단체, 사찰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 생태적 전환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뱀의 전설과 설화가 깃든 사찰에 관한 이야기들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춘천 청평사입니다. 상사뱀을 피하기 위해 멀리 청평사까지 오게 된 당나라 공주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최승한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청평사.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천연고찰답게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청평사를 오르는 길에 특이한 조형물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어딘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손에 든 뱀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중국 당나라 공주와 상사뱀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의 딸과 사랑을 나누던 평민 청년이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사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이후 뱀으로 환생해 공주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공주의 몸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상사뱀을 떼어내기 위해 신라의 청평사로 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졌고 당태종은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뱀은 회전문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회전문을 넘어가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 회전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업을 가지고는 이 절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겁고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애착과 그런 가래를 다 내려놓는 그런 회전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평사에는 설화 속 공주가 묵었던 굴과 공주가 목욕했던 탕, 당태종이 세운 탑, 상사뱀이 윤회해 해탈한 회전문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사실이라 해도 믿겨질 정도입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서 뱀의 설화가 곳곳에 서려 있는 청평사에 오셔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찰에 서린 공주와 상사뱀 이야기는 청평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신흥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그제 제10대 이인원 회장 이임과 제11대 김영민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지역 포교를 다짐했습니다. 속초 원각사에서 봉행된 이 취임식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원각사 주지 설혜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 의장을 비롯한 동문 회원들이 함께해 지역 불교 발전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흥사 불교대학은 지난 2002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졸업생 1,800여 명과 포교사 80여 명을 배출하는 등 강원 지역 포교 전진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주월사가 19일 경내 대웅전에서 지장탱화와 신중탱화 점안대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주월사 주지 두공스님은 사찰의 역사성을 바로 세우는 원력으로 도난당한 지장탱화와 신중탱화의 자료를 찾아 천연안료를 사용해 두 탱화의 복원불사를 원만회항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은 법문을 통해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도하는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살아가자고 설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당신이 깨달은 걸 이루고 그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지장보살의 원력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 불자들이 그런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살면 이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번 점안대법회에는 고은사 부주지 정우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회의원인 대원사 주지 도륜스님과 대곡사 주지 해산스님, 의성 불교사 연합회장 관음사 주지 자원스님, 김주수 의성 군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욕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하며 폭력엔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된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타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니 종교계 수장이 답하기 난처한 문제에도 우문현답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재정일치가 아닌 정교 분리가 확립된 나라입니다. 언론의 질문은 날카로워야 하지만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1월 22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